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뭡니까? 바로 소렌토죠. 그동안 한 번도 소렌토는 1등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랜저가 나왔을 때 잠깐 1등을 내준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다시 1등을 차지해서 작년, 올해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인기 있는 자동차 소렌토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바로 타이어는 어떤 것을 끼워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타이어가 더 훌륭한 타이어고 어떤 타이어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타이어인지 최대한 제가 주관적인 내용은 배제하고요, 이 타이어들이 각각이 보여주는 수치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타이어 어떤 타이어가 더 우수하고 어떤 타이어는 아쉬운 점이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아 소렌토의 5위 타이어로 납품되는 타이어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에 끼워져 있는 타이어가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컨티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트를 지금 기본 타이어로 장착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타이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타이어의 성능이 다른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입니다.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프로 HPX인데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X 같은 경우는 사실 RE 시장,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 장착하는 타이어 중에서는 인기 있는 타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프로라는 브랜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SUV 전용 브랜드로서 계속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SUV 타이어는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AS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하기도 했고 지금 소렌토에는 순정이 아니지만 경쟁차에는 순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타이어이기도 하죠.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크루젠 HP71,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타이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도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살펴보는 타이어는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가장 보편적인 235, 60, 18인치 타이어로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과 모터의 전환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모두 가솔린 차량으로 통일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승차감, 정숙성 같은 요즘 SUV 트렌드를 반영하고 독일 아우토빌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배점했습니다. 소음 승차감에 각각 20점, 젖은 노면 제동력, 핸들링에 각각 17.5점, 마른 노면 제동력, 핸들링에 각각 12.5점을 배점했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것은 노면 소음을 측정할 건데요, 스무스 아스팔트, 러프 1 아스팔트, 러프 2 아스팔트까지 이렇게 3가지의 아스팔트를 살펴볼 건데 스무스 아스팔트에서 시속 80km로 주행하면서 차의 시동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엔진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사운드도 들어가지 않고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리만 얻기 위해서 엔진 시동을 끌 거고요. 그리고서 차가 중립 상태로 쭉 굴러갈 때 얼만큼의 소리가 나는지 정밀 마이크로폰을 가지고서 소음 레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거고요. 이건 사실 저희 정밀 장비는 아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고, 이걸로 한번 일반적인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정밀 계측 장비로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테스트하는 타이어는 컨티넨탈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소음을 잘 억제하고 있는지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러프2입니다. 이번에는 타이어 내부의 공명음을 위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 되게 좋은데요? 되게 좋은데 꽁 하는 소리가 별도로 나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지? 익숙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용한 건 사실이고 조용한데 여기서 뭔가가 소리가 하나 들리네 라는 느낌이 하나가 있네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타이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타이어들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다이나프로라는 브랜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정말 조용한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뭐 지금 매끈한 도로만 달려봤으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거친 도로에서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 좀 더 거친 도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조용하네요. 이게 러프2에서 진짜 조용하네. 아니, 이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정밀 계측 장비는 결과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간이 계측 장비로도 보고 있는데 60 이하가 나와요. 58, 59 이런 정도로도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미쉐린 타이어를 비교해 볼 텐데요. 미쉐린 타이어가 과연 이 한국 타이어만큼 조용할지. 사실 미쉐린이면 처음에 끼워주는 컨티넨탈보다 하나 더 위급이에요. 돈을 더 들여서 바꿔야 되는 거죠. 미쉐린을 끼웠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되게 조용하네요. 되게 조용하네. 와, 너무 훌륭한데요. 매끈한 도면에서 미쉐린과 한국 타이어를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끈한 도로에서는 이게 정상이죠. 매끈한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뭔가 나는 거는 그게 조금 이상한 거다. 세 번째, 러프2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정숙성 그리고 공명음 이런 것들이 제어돼 있어요. 지금 컨티넨탈, 한국 타이어, 미쉐린까지 타봤는데 한국 타이어와 미쉐린은 최신 타이어의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제는 SUV 타이어도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내는구나. 소음이나 승차감이나 이런 면에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에 테스트할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입니다. 크루젠 H71. 이 프리미엄 타이어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타이어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프터마켓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찾는 타이어이기도 합니다. 희한하네요. 이렇게 매끈한 길인데 뭔가 퉁퉁퉁퉁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 매끈한 도로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매끈한 도로에서도 뭔가 소리가 계속 납니다. 공명음 같은 소리가 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엔 두 번째 러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이어들의 소음 테스트를 모두 마쳤는데요. 컨티넨탈 컨택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 1번 노면에서 47.4dB, 2번 노면에서 63.3dB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X 1번 노면에서 46.7dB, 2번 노면에서 63.6dB를 기록했네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 47.2dB, 64.6dB이 나왔습니다.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 테스트 결과 48dB, 64.6dB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무스 아스팔트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가장 정숙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거친 도면에서는 컨티넨탈이 가장 정숙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주파수별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한국 타이어는 소음 수준도 낮았지만 주파수 전반적으로 고르게 낮은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컨티넨탈 금호 타이어의 경우는 주기적인 피치, 고주파 하모닉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노면, 거친 아스팔트 노면은 공명음이 크게 드러나는 노면인데요. 노면 테스트 결과 컨티넨탈이 공명음과 럼블을 모두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쉐린 금호 타이어는 공명음이 상당히 높게 계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량평가는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정밀 소음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했고, 그 외에도 운전자 입장에서 정성평가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소음 테스트 최종 점수는 공동 1위 컨티넨탈 컨틱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X입니다. 20점 만점에 18점입니다. 3위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입니다. 17.5점. 4위는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입니다. 14.5점. 자, 다음은 승차감 테스트입니다. 소프트한 승차감을 좋은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나는 하드한 게 좋다 라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오늘 테스트 차량은 소렌토라는 자동차가 아무래도 패밀리 위주의 자동차니까 조금 부드러운 승차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달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안 되죠. 인도에서 50km라니. 그렇지만 우리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도로니까. 콘크리트 도로. 네, 이런 환경. 순정 타이어니까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하죠. 컨티넨탈도 생각보다 좋은데요. 이 정도라면은 이 타이어를 왜 순정으로 했는지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승차감은 좋다 나쁘다를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외입니다. 이런 식의 맨홀을 지나갈 때 승차감은 어때야 하는가. 되도록이면 맨홀이 안 느껴지는 게 좋은 거죠. 답이 있는 승차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홀이라든지 도로 이음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는 거고요. 역시 좀 단단한 느낌이네요. 소렌토가 좀 딱딱하다고 얘기를 듣는 이유는 아마도 타이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좀 단단하긴 하네요, 확실히. 컨티넨탈이 도로 이음매 같은 그런 홈에서 의외로 잘 견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충격에는 조금 약하고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잘 견디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 테스트하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X입니다. 보도블럭 가고요. 나쁩니다. 아스팔트도 가고. 오, 맨홀이 매끈한 맨홀은 아예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부드럽게 넘네요. 확실히 좋긴 한데요. 확실히 차이가 있긴 있네요. 한국 타이어 역시 훌륭한 느낌이네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타이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에서도 그렇고 정숙성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 정숙성이라는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승차감도 더 좋은 걸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승차감 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약간 거친 노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인데, 노면이 아주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신경질적으로 한번 빡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길이 되면 조금 이상해지네요. 그러니까 매끈한 길에서 더 잘 달릴 수 있는, 온로드에서 더 정숙한 느낌을 주는 그런 타이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타이어를 스포티하게 만들었어요. 고속에서 달릴 때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약간 좀 저속에서 노면이 불안정할 때, 이때는 소음이든지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의외의 모습이 좀 나타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느낌상으로는 한국 타이어와 미쉐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정도, 거의 대등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정밀 계측 장비로 보면 한국 타이어가 로드 노이즈든지 부밍이든지 모든 면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파톨 맨홀 369 스무스하군요. 그런데 금호 타이어가 지금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는 확실히 SUV 타이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SUV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소리가 있고 조금 승차감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SUV에 딱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타이어다 보니까 보통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다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SUV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정숙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승차감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SUV가 정말 오프로드를 가는 게 아니라 이 패밀리용 자동차로 사용되기 때문에 온로드에서 잘 달릴 수 있는 타이어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컨티넨탈, 미쉐린,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를 번갈아 가면서 타보고 있는데, 일단 한국 타이어답게 우리나라 노면에 잘 맞는 승차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정숙성에 대해서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숙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승차감이죠. 승차감에서 우리가 외부에 있는 잔충격을 실내로 유입을 덜 시켜주는 거, 필터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한국 타이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승차감에서 정숙성을 완전히 빼고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차가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 승차감에서 나쁘다고 느끼게 돼요. 귀를 막고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의 우수한 정숙성이 이 승차감을 표현하는데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차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면들을 달렸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노면, 이런 노면까지 달렸네요. 그래서 승차감 테스트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렌토의 순정 5위 타이어로 들어가는 컨티넨탈, 가장 뛰어난 승차감을 보여줬고요. 한국 타이어도 그 못지않았습니다. 미쉐린도 우수했는데요. 앞서 두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요.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은 승차감 평가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마른 노면 제동거리 테스트입니다. 계측기를 이용해서 시속 100km에서 5km까지 제동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마른 노면 제동거리 테스트 결과 1위는 금호 타이어입니다. 38.96m. 와! 2위는 미쉐린으로 39.34m. 1위 금호 타이어와 겨우 38cm 차이로 순위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3위는 컨티넨탈입니다. 40.73m. 4위는 아쉽게도 한국 타이어입니다. 42.96m. 마른 노면 제동거리 테스트 점수는 37m를 12.5점 만점으로 두고 1m 간격으로 점수 차등을 뒀습니다. 1위 금호 타이어는 12점, 2위 미쉐린은 11.5점, 3위 컨티넨탈은 11점, 4위 한국 타이어는 10점입니다. 다음은 젖은 노면 제동거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시속 80km에서 5km까지 제동거리를 2회씩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딴판이었습니다. 젖은 노면 제동거리 테스트 결과 마른 노면에서 4위를 차지했던 한국 타이어가 28.21m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미쉐린이었습니다. 28.94m. 3위는 금호 타이어입니다. 30.12m를 기록했고요. 4위는 컨티넨탈입니다. 컨티넨탈은 결과값이 너무 아쉽게 나와서 테스트가 잘못됐는지 여러 번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을 해봐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결과 35.86m를 기록했네요. 젖은 노면 테스트 결과는 27m를 17.5점 만점으로 두고 1m 간격으로 점수 차등을 뒀습니다. 1위 한국 타이어 17점, 2위 미쉐린도 대등하기 때문에 역시 17점, 3위 금호 타이어는 16점, 4위 컨티넨탈은 13.5점입니다. 지금 차는 SUV이고 타이어는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인데 여기서 왜 서킷 테스트를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가족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점을 감안해서 핸들링 성능까지 살펴볼 수밖에 없었죠. 다음은 스포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마른 노면 서킷을 주행했습니다. 먼저 컨티넨탈 컨티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 핸들을 돌린 것보다 방향 전환이 적게 일어나는 소위 언더스티어라고 말하는 성향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타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랩타임은 1분 24초 41. 다음은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X였습니다. 훌륭한 조종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혹한 핸들링 상황에서도 충분한 그립력으로 흠잡을 데 없는 안정성이었습니다. 최종 랩타임은 1분 22초 38. 이번엔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핸들링 성능을 보여주고요. 급격한 코너에서도 날카롭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종 랩타임은 1분 23초 33. 마지막으로 금호 타이어 크루젠 HP71입니다. 강하게 주행했을 때 그립력이 아쉬운 경우가 종종 나타났습니다. 최종 랩타임은 1분 24초 08. 그런데 금호 타이어는 테스트를 끝낸 뒤에 타이어 트레드를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뜯겨져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금호 타이어는 마른 노면 핸들링 테스트까지만 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있는 젖은 노면 핸들링 테스트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마른 노면 핸들링 점수, 느낌이나 주관적인 평가는 배제하고요. 랩타임만 살펴보겠습니다. 1분 21초를 12.5점 만점으로 두고 1초 간격으로 점수 차등을 둬서 점수를 배점합니다.
1위 한국타이어는 12점, 2위 미쉐린은 11.5점, 3위 컨티넨탈, 4위 금호타이어는 11점입니다. 네, 다음은 젖은 노면 핸들링 테스트입니다. 코스에 물을 이렇게나 많이 뿌리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 젖은 노면 테스트는 빗길 안전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젖은 노면 핸들링 테스트 결과 한국 타이어 1분 22초 29로 1위, 컨티넨탈이 1분 23초 26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쉐린이 1분 23초 47로 3위. 금호타이어는 아쉽지만 마른 노면 테스트 이후에 트레드가 뜯겨져 나가면서 젖은 노면 테스트는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노면 핸들링 점수는 1분 21초를 17.5점 만점으로 두고 1초 간격으로 점수를 배점합니다. 한국 타이어는 17점, 컨티넨탈 미쉐린은 16.5점, 금호 타이어는 이번에 평가하지 못해서 점수를 배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죠. 소음 테스트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노면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승차감 테스트 이렇게 많은 노면에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마른 노면, 젖은 노면에서 모두 제동력 테스트를 거쳤고요. 마른 서킷, 젖은 서킷에서 핸들링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가혹한 테스트를 했던 건지 탈락하는 타이어도 있었고요. 생각보다 더 훌륭한 결과를 보여준 타이어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해본 최종 결과 금호 타이어는 젖은 노면 핸들링 테스트가 불가능해져서 최종 순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3위 컨티넨탈 콘티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입니다. 89점. 2위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입니다. 92점. 대망의 1위 한국타이어 다이나 프로 HPX입니다. 93점. 와, 축하합니다. 프리미엄 SUV 타이어들 대부분 상당히 좋은 품질을 보여줬고요. 몇 년 전 테스트에 비해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승차감, 정숙성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다이나믹한 주행 감각에서도 매년 더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렌토의 기본으로 장착되는 컨티넨탈 콘티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 특히 정숙성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줘서 왜 소렌토에 기본 장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노면 제동거리에서는 살짝 아쉬운 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는 소음이나 승차감은 조금 아쉬웠지만 운동 성능 쪽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타이어로 보였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전통적으로 젖은 노면에서 잘 달리는 레인마스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빗길 제동력, 젖은 노면 코너링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안전과 승차감, 정숙성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거친 그래블로드 이렇게 주행을 해봤는데요. 어떤 브랜드들은 이런 그래블로드에서 상당한 거리를 주행해보면서 칩컷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즐겼는지 목이 다 쉬었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기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 이끌림의 숨